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전북도민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자 39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전담병원 3곳을 지정했습니다. 확진 환자 수용시설은 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1명이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며 대남병원 입원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지역 6곳에서 경선을 하고 나머지 4곳은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적을 포기하는 등 반내 방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전북도민 2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김남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전북도민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 전북도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입국한 전북도민 현재 2명인데요. 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북도는 이들에 대해서 14일간 능동감 시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지인 37명과 함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지난 23일인데요.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공항버스와 구급차량편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성지 순례자 39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하면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전북 지역 113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58명, 그리고 231번째 확진자 밀접 접촉자는 1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드렸는데요. 이 전북도가 코로나19 10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완주 남원시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은 23개 읍면 동장에게 방역 취약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남원 지역에 신천지교회 예배당 1개소와 교육장 2개소가 있지만 확인한 결과 교인들이 대구와 청도에는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루머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복지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잠정 휴관도 지시를 했는데요. 이완주 남원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지금 대책본부에서 가장 최고의 경계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 저를 비롯한 전 청원이 한치도 착오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다중 집회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1명이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 때문에 좀 전북도민들이 좀 질문이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전북도는 국립중앙의료원 요청에 따라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25일 새벽 2시경에 코로나19 확진자인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57살 A모 씨를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인데요. 이 대남병원 입원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이 전북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습니다. 전북도는 이 병원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감당할 정도의 상태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음압병상 격리 치료는 전북대병원이 2명, 원광대병원 1명이 됐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격리 치료 중인 전북 지역 확진자 2명의 상태는 역시 양호하다고 전북도는 전했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현재 3개실 6개 병상, 그리고 원광대병원에서는 2개실 2개 병상의 음압격리 병상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대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놀라시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을 보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지 소방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119 국대장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있는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국대원이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복장은 고글, N95 마스크, 보호복, 장갑, 덧신으로 이루어진 5종 세트로 D형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복을 입는 이유가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대원들이 활동할 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민분들이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보호복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가요? 이 보호복은 코로나 의심 환자 이송할 때도 당연히 착용을 하지만 그 위에 저희가 사전에 문진을 통해서 고열, 폐렴의심,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이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꼭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목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출동에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이송을 한다고 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119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만연히 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호복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기를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역 경선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6곳에서 경선을 하고 나머지 4곳은 단수 공천인데 이 결과를 둘러싼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적을 포기하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은 가운데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을 경선지로 정하고 나머지 4곳은 단수 공천했습니다. 남원임 실순창 선거구는 판사 출신 박희승 예비후보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래 후보가 경선합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서울시 행정 일부시장 출신 윤준병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뽑혔고 김제부와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원택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에선 권희철, 고정윤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민주당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중앙당에서 이번 단수 공천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으로 민심이 급격히 동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단수 공천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춘진 후보도 부적격한 상대 후보가 단수 공천됐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시을 선거구의 최영재 예비후보의 경우 컷오프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며 당적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공작 정치의 콤팡이가 피어났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저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선행 티켓을 놓고 당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전북 지역 마스크 대란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2번, 3번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2천여 명의 대기자들이 몰려 마스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마스크 구해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마스크를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애절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전주점 같은 경우 하루 마스크 수량 200개가 30분 만에 매진되는가 하면 홈플러스 완산점도 100여 개의 마스크가 5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소형 마스크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약국에서도 마스크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마스크 제조 공장에도 밀려오는 소비자들로 인해 바리케이드와 현수막까지 동원해 공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공장 대표는 쉴 틈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공장 운영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과 단체로부터 대량이나 소량으로도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마스크 제조는 목숨 하나를 살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위치한 국가문화시설과 종교시설도 발빠르게 휴관하는 등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부터 문체부 소관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24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지난 24일 문을 닫았고 국립전주박물관은 25일부터 휴관하게 됨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재개관 여부를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실내 관람시설에 대해서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잠정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2일부터 전시실 해설사 정기 해설을 중지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제1상설 전시실,
무형문화재 기념관, 기획 전시실 등 모든 전시실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 기념관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은 이번 휴관 조치에서는 제외하되 특별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도 이날 오전 정부의 위기 대응 조치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긴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제들은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은 가정에서 목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미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도 3월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북 여성 화요 간담회를 취소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그간 연기해온 일기 교육도 폐강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더 많은 시설의 휴관과 프로그램 폐지 등의 사례가 늘어 지역사회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중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모두 3곳으로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28일까지 인근 병원으로 차례로 옮겨집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합해서 잘 극복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럴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준수하시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대구, 경북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길에도 잘 마음대로 못 나오고 많이 힘든데요. 대구 분들도 힘 많이 내셔서 잘 극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요. 모두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구 화이팅!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적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제와 부안, 임실, 정읍이 5도, 남원과 순창, 고창이 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와 부안, 임실, 정읍, 고창이 13도, 남원과 순창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